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1시 31분 열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재밌는 뉴스를 갖고 오셔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을까? 네, 오늘은 재밌으면서 좀 가슴이 뭉클한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나운서님께서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 아시죠? 그럼요. 어렸을 적 참 문학 소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저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네, 나도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소설인데요. 가난한 한 소녀에게 정체를 밝히지 않고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우리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독지가가 있다라는 사연이. 독지가가 있다? 네. 키다리 아저씨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라는 뉴스인데요. 최근에 연세대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과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버지를 암으로 잃고 어머니와 둘이 살던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가 이제 코로나19로 폐업하게 되면서 월세를 낼 수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월급 받고 기분 좋은데 돈 없어서 밥 굶는 친구 있으면 댓글을 달아달라라는 한 선배의 글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움을 청했고 그 직후인 작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입금자명을 정확하게 키다리 아저씨에게서 달마다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학생은 그 덕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에 합격하기까지 했다고 좋은 합니다. 소식도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선배에게 요청을 했더니 거절했다고 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그냥 도와달라라고 했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격려의 말들도 함께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키다리 아저씨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도 기사가 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에게 10만 원씩 이렇게 밥값을 넣어준 거죠. 하지만 알려진 정보는 단 하나. 12학번 선배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1, 2학번 지금 젊은 분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볼 수 있죠. 10만 원씩 밥값도 넣어줬고 또 그 전에 또 수십만 원의 생활비를 또 지원해주기도 하고. 아니 이거 뭐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자신도 내세우지 않고 어찌 보면 좀 드라마틱한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말 되면 이런 얘기 잠깐 나왔다가 또 사라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분이 존재한다는 게 지금 저희가 막 시사 이런 문제를 보는 것보다 더 기쁘네요. 그런 문제보다 보면 화가 나는데. 맞습니다. 저도 11월 3일자 뉴스 보도된 한 사례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80대 할머니 한 분께서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익명으로 전달한 사건이었죠. 강남구에 따르면 10월 29일 오후 2시경 할머니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라는 말을 남기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기부한 돈은 1억 5,225만 367원으로 강남구 개인 후원금으로서는 최고 금액이라고 해요. 돈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개인 후원금 중엔 최고였군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봉투를 받은 김기섭 주무관은 곧바로 할머니를 뒤따라가서 이름이라도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구청 앞 건널목을 건넌 뒤 버스를 타고 사라지셨다고 해요. 강남구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이 강남복지재단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해 이 금액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80대 할머니께서 이 돈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모으셨을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저도 역시 경제 생활을 하지만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지만 제 앞가림을 하기 바빠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자금을 이렇게 투척한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진심으로 경외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기부 관련 뉴스를 보면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큰 돈을 기부하는 거는 큰 돈을 가진 분들보다 평범한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한 이 키다리 아저씨는 어떨까요? 뭐 30대 정도인 것 같고 1, 2학번이면 네. 재벌가 자제? 뭐 로또를 했나? 여러 너무 가지 지금 이게 세속적인 얘기인가요? 코인으로 큰 돈을 버셨나?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탐정 오늘 또 나서서 오늘 한번 제 추론해보겠습니까? 추리의 결과를 한번 역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네. 네. 제 추리의 결과로는 아나운서님께서 추측했었던 그런 세속적인 어떤 신분이 아니라 30대 미혼의 자신도 일전에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일반 회사원일 것 같다라는 추측을 제가 해봤습니다. 당사자가 연세대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렸잖아요. 이 명성이 좀 꽤 있는 학교이니까 아마도 취직을 했다면 대기업 정도에 취직을 했을 것 같고 키다리 아저씨가 쓴 글을 보면 보너스를 탔는데 나누고 싶다. 월급을 탔는데 나누고 싶다라는 문장이 종종 등장합니다. 즉 보너스를 자주 타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대기업이라고 해도 보너스가 매주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요. 일반 사무직, 마케팅, 인사관리 이런 쪽은 보너스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공과 쪽, 기계, 산업, 통신, 반도체 이런 가시적 성과가 빠르게 나오는 직종의 근무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 사촌 동생이 이제 3대 회사에 휴대폰 관련 부서 다니는데 굉장히 작게 분기별 보너스가 나오더라고요. 보너스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 저런 업종의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처럼 한때 이런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거나 좌절감을 겪고 있었을 후배한테 자신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좀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말씀 주셨던 로또, 주식, 비트코인 이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란 생각은 제가 들지 않는 게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후배들에게 이런 행위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얻을 가능성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잘 높지 않죠. 읽기도 하죠. 네. 이럴 때는 또 기부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해서 요행처럼 번 돈을 타인을 위해서 쓰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내가 내 돈으로 못 샀던 거 사야지. 내가 못 했던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라 저는 이 공으로 번 돈을 남을 위해 써보자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세속적인 어떤 그 추측은 좀 배제하고 이런 일반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역시 그래도 이 문학인의 그 상상력으로 지금 추리를 했는데 거의 근접하게 나온 거 아닌가? 키다리 아저씨가 계시면 답이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해 주세요. 네. 헨젤과 그레테님께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지금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좋은 일하면 그래도 내가 누군지는 밝히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밝히지도 않고 돕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심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에서 하는 말처럼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심리가 아닐까. 즉 선행을 할 때 자신의 행위를 주변에게 알리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선행의 주체를 알리게 되었을 때 선행의 참된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선행의 주체가 밝혀지게 됐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요구받아서 한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자발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위는 사실 그래서 단발성이 될 수도 있고 연속성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건 주체자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했으니까 다음 해도 하겠지? 올해도 선행을 해줄까? 이런 한켠의 시선들이 오히려 선행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심적 부담감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래 연습을 혼자서는 잘하다가도 누군가 옆에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괜히 부담돼서 연습을 잘 못하잖아요. 실제로 그 올해 소개해드린 연세대 키다리 아저씨 이 80대 할머니 선행 사례 말고도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경남 김해시에 이런 자료를 다 찾아보셨군요. 네, 제가 네. 익명청사를 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올해 역시도 10년째 세상에 이런 익명의 기부천사 행렬에 동참한 기업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과 라면, 이불, 베개 이런 생필품 18종이 담긴 꾸러미 500박스 1억 원 상당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웃 500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부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10년째 선행만 고집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봉사단체에서 아니 10년째 되는 올해는 이 기부자 실체에 대해서 좀 일부분 공개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장 전달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제안이라고 해도 그것이 기부자가 원하는 바가 그렇죠. 아니라면 이건 네.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감사장 전달을 받는 것이 과연 기부자가 원하는 것이겠는가. 그렇죠. 네. 꾸준한 선행이 오히려 그가 더 원하는 길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그거를 이렇게 받는다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해라, 사회적으로 서로 확장해주는 확장해줘라. 그런 느낌이 더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의미로 지금 네. 하시는 활동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진짜 뭐 코로나19로 지난해 올해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이 나눔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올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네. 제 나름의 방식대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예술 콘서트를 열어서 그 발생한 좋네. 수익금을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예. 이런 방식이 어떨까 싶었어요. 사실 뭐 금액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고 생필품 좋죠. 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7, 8년 전에 그 기부 콘서트를 자그만하게 기획해서 이 수익금의 전부를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가 이제 뭐 제 그거를 밝히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시인과 무용가 같이 하는 거죠, 뭐. 네, 시인과 만화가, 연극인과 소설가, 싱어송라이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한 자리 모여서 콜라보 공연을 선보이고 그 이제 금액의 수익금을 전부 이제 기부를 한 건데 하신 거군요. 네. 저도 사실 그 이후로는 행사를 바빠서 기획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해 보니까 예. 다시 그 기부 공연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네요. 관심 있는 예술가분들 있으면 네. 연락 주시고요. 좋은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수진 시인에게 연락 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시를 좀 읽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김승혜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부 낭독 드리고 이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이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야, 그 섬 가고 싶다. 정말 그래도, 가고 싶죠. 네.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를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제가 이겨내는 네. 그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승희 시인께서는 그러한 정신을 그래도라는 섬으로 비유한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힘겨운 현실 앞에서도 주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사랑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들의 귀한 마음씨의 또 다른 말이 그래도라는 섬 아닐까.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강을 건너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래도라는 삶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그 키다리 아저씨 익명의 기부자 포함해서 사회에서 제 나름의 목소리로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서 그래도라는 삶을 본 적이 있으신지 올해 연말에는 우리 모두 주변에 손을 내밀어서 함께 그래도라는 삶을 찾아 나갈 수 그래야겠네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과 함께 나누는 마음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